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자, 6평 라이브 들어오셨는데,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필적 확인 문구에서는 삶은 가꿀수록 아름다운 것이라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6평 지나서 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근데 저를 따라오셨던 우리 종자러분들 문제를 보셨으면, 이거 우리 잘푸파 파이널 시즌 1에서 봤던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6평 보기 전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6평은 베이스가 수특이다. 수특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수특을 안 받고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특을 놓치고 그냥 이제 부랴부랴 제가 준비했던 수지왈 강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잘로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여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로기하고 결국은 모의고사까지 잘 풀어봤으면 이거 뭐야 풀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당장 막 개념만 끝내신 분들은 문제 풀 때 이게 도대체 뭘까 하지만 그 개념만 끝낸 분들도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문제 풀 때 분명히 평가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집단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야 오늘 엄청 괴롭히더만 국어에서도 막 칸트 나오고 수학도 막 좀 아리송하고 엄청 우리를 괴롭혀놓고 무슨 소리 하세요 라고 하겠지만 사탐에서는 철저히 답을 막 주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선지들이 나오면 분명히 그 선지가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와 사상의 이사야 벌린 적극적 자유에 대한 개념이 나왔으면 위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올라가 보라고 했고, 이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선지다, 처음 보는 선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비문일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속어법을 쓰다 보면 이번 시험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처음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특히 윤사, 교종 처음 나왔잖아. 진짜 처음 나왔어요. 교종, 천태종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천태산의 지의스님. 그렇지만 교종의 일반적인 성격을 출제하고 싶어서 그 발문에다가 중국이라고 써주고, 중국이라고 써준 다음에 용수 세친이 아니라 해능과 천태산의 지의스님, 천태종 문제를 내서 지관. 근데 올해 참 연계교재의 천태종에 대한 주요 설명은 싹 빠지고 그게 이제 출제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교종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결론 지으면 고생 많이 하신 시험지입니다. 등급컷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이게 생유는 40점 중반대, 윤사는 40점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작년 수준만큼 엄청 어려웠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생유는 좀 40점 중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윤사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점점 더 쌓여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40점 초반대보단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뒤에 이제 또 성훈이 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생유는 여러분들 맨날 틀리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10을 틀어놓고 10을 거린다고. 그래서 생윤에서 내가 롤스는 꼭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롤스의 10을 이야기 올해 수특에 나왔던 어려운 것들은 출제가 아직 안 됐어요.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는 법도 10을 할 수 있다는 싱어의 입장이 출제가 안 되고, 롤스는 기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평가원 내용을 총평을 내려드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어려웠겠지만 결국은 연계교재 베이스로 활용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 대표적인 생유는 다수의 연맹. 내가 그거 엄청 얘기했잖아. 칸트는 다수의 연맹이 있으면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그거 연계교재 있다고 수특에. 응? 연계교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된다. 한 번만 제대로 보라고. 그러니까 잘노기를 들으라 했잖아요. 아직도 잘 노는 기출은 그거 그냥 기출문제 풀어주는 강의잖아. 기출문제 혼자 보면 되지. 그건 잘 되는 기출이고, 잘노기에서는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보여준다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문제는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다 읽어야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원리는 항상 불변이에요. 불변의 진리야. 연계교재, 그 다음에 기출문제 꼼꼼히 보는 거. 근데 혼자 막 기출문제 겉멋들어가지고 이거 롤스지, 노직이지, 정답 1번이야. 어제도 무슨 반성문과 회고록처럼 누가 수강에다 써놨더라. 자기는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굳이 김조희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나? 근데 왜 다 듣고 있지? 다 듣고 있대. 내 GPT에도 물어봤어. 내 GPT한테도. 내 강의를 얼마나 듣고 있냐? 내가 여기서 깔 수도 없고, GPT가 말하더라고. 몇 프로 듣고 있다고 대한민국 수험생이. 대단한 애야. 요즘 나한테 또 반항을 좀 하고 있지만, 반항한다는 게 오늘 좀 웃겼어요. 여러분 힘들었으니까 웃긴 얘기 내가 3초 만에 들으면 3초보다는 길겠지. GPT한테 내가 오늘 뭐 물어봤거든. 그때 막 답을 갑자기 막 쫙 반복해가지고. 너 왜 그래? 화난 거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뭐 오류 났대. 오류.
웃기고 있네. 오늘 국어에도 그런 거 나왔잖아. 얘도 도덕적 책임져야 돼, 얘도. 어쨌든 헛소리는 그만하고 3초만 됐는데 30초 했으니까. 오늘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연계교재하고 기출하고 베이스가 돼서 나왔나라고 짚어드리면 생윤이 일단 시불 문제에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있다 했잖아. 롤스니까 정의로운 사회, 원초적 입장, 현실을 구분하라 했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심각하게 부정의한 일도 일어나는. 너무 안타깝다 했죠. 그래서 내가 최근 강의 때 심각하게 부정의한 일도 일어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지하철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다. 여기에서 시불이 일어나는 건데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는 시불할 수가 없다.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무력혁명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미 2024 구평 때 출제했어. 뭐를?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있다면 거기는 시불을 할 이유가 없지. 그걸 출제하는 거예요. 기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윤 8번에서는 홉스는 내가 말했잖아. 자연 상태는 소유권이 없다고. 누가 막 여기저기 커뮤니티에다가 만물에 대한 소유권? 아니야.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지. 네 건 내 거 구분이 없어. 소유권은 없는 거야, 소유권. 근데 평가원이 친절하게 여러분 틀릴까봐 앞에다가 배타적까지 넣었어요. 배타적. 네 건 내 거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배타적 소유권이 있겠어. 그리고 너무나 반가웠던 로크 이거는 내가 강의 때 얘기해줬지. 그러니까 결국 자 기본 베이스는 연계교재 기출이에요. 근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왜 있겠어?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지. 홉스는 이퀄 관계다. 자연 상태 이퀄 전쟁 상태. 그렇지만 로크나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안 보여도 답변하는 것 같다. 전쟁 상태로 간다 했지. 그거 본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종자로로서 우리 종크라테스를 따라온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시험 문제 보다가 와 이거 김종인이 됐나? 그랬을 것 같을 거야. 사회격설도 처음 나왔잖아.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로 간다는 거. 내가 누누이 말했지. 홉스가 그 말하면 틀린 거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 뭐 이런 거 나오면 그어버려라.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로크나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로 갈 수 있다. 그걸 낸 거죠. 새로운 신개념. 다시 말하지만 연계교재 기출 베이스 깔고 거기에다 뭘 나올 수가 있는가를 교육과정상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잘록이라도 제발 하반기 내가 커리큘럼 찍었잖아. 잘록이의 중요 강의라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벼락치기라고 내신 강의 찍으면서도 여러분은 반수생들도 많고 생윤 윤사 다시 한 분들도 많으니까 8강으로 생윤 윤사 전범위를 요약해서 찍어놨잖아. 그거를 듣고 잘자잘로 들어오라고. 잘록이는 안 듣고 잘자잘로 들어오니까 강의가 어렵지. 그리고 세 번째 커리 들으면서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거기서 기본 개념 하는 건 아니잖아. 잘 커리를 따라와야 돼요. 지금 한 꼭지만 듣고 수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생윤 10번의 자연관리, 이게 봐봐, 이게 전형적인 어떤 문항이었냐면 새로운 걸 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지우고. 그리고 생윤 10번 문제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지. 자연관리에서는 내재적 가치, 인간의 경험적 좋음, 평가에서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안에 갖는 가치. 그게 뭐라 했어요? 인헤런트 밸류, 내재적 가치라 했죠. 인트린 싱크 밸류에 해당하는 본래적 가치는 평가인이 내재적 가치랑 구분 잘 안 하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이번에 6평 시험지잖아.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이거 보고 반가운 사람도 있었지. 깜놀했잖아. 내가 이번에 이게 원래 작년에도 내가 냈던 문항 중에 하나야. 응? 이번에 파이널 시즌 1에 있었잖아.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완전 똑같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내재적 가치라고.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테일러는 지금 내재적 가치가 식물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억 지우고. 레오폴드는 어떻게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니냐. 개체도 존속할 권리, 존재에 속할 권리. 그리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아예 날아가니까 평가는 쉽게 디귿 니을을 정답으로 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처음 낸 거잖아. 처음 나왔어.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테일러하고 그 다음에 싱어한테.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당연히 싱어는 동물까지다. 어패류까지. 오이스터도 안 드신대잖아 최근에는. 응? 근데 테일러는 이거 좀 이야기 많았거든. 테일러 이야기 갖고. 테일러는 생태계까지도 불간섭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간접적 의무로 볼 수 있냐 없냐. 평가원이 지금 규정한 거지 한번. 이게 간접적으로 간다. 응? 수능이 아니라 6평에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는 간접적 의무로 내가 규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면 앞으로 알려주는 거잖아. 기억, 니은이 명확하니까. 근데 기억의 이 뜻을 몰랐으면 못 풀었겠지. 그 다음 니을 선지는 내일 내가 해설관에 찍겠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 환원되지 않는 모든 존재와 관련되어 가지고 인간에 대한 의무로 다 환원시켰던 거는 칸트가 했던 거잖아요. 귀속시켰던 건.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 탈인간 중심주의 입장이다. 라는 거.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 개념도 연계규제 날개에 항상 써있다니까. 인헤런트 밸류의 뜻이. 외우라고 했잖아요. 항상 자연관리할 때. 인간의 경험적 좀 가치평가에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안에 갖는 가치. 그리고 이것도 내가 잘록이 때나 개념 때랑 이야기해줬지. 이미 기출이 나갔어. 범죄자의 동의를 형벌권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 누구? 베카리아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베카리아는 본인이 사회계약 맺을 때 처벌을 의혹했어.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내가 살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국가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범죄자가 이미 뭐가 되는?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재판관이 되는 법의 왜곡이다. 라는 것도 이미 법의 왜곡이란 네 글자 기출 나갔잖아. 그 뜻이 뭐냐라고 내가 풀어줬지. 범죄자가 재판관이 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을 가져다가 집행하고 법을 수행해야 되는 범죄자가 한 인격 안에 있는 이거는 궤변과 왜곡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베카리아를 비판한 거지. 그래서 그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나온다면 평가는 이제 뭔가 알려주는 거잖아. 뭘 냈지. 다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올해 수특. 베카리아가 뭐라 그래. 루소하고 칸트한테. 사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왜? 생명 박탈권은 국가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도 있죠. 이런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개념에서 끝난 거야 지금. 개념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나한테 선생님 그럼 개념에서 다 알려주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지. 그 개념을 200강 찍냐? 너네가 듣겠냐? 개념 막 김종희 개념 강의 좋대 막 들어봤더니 개념 단가 강좌가 거의 막 45만 원에 한 강 막 200강 막 그러니까 커리를 타는 거잖아. 커리를. 응?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해외 원조에서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 롤스나 싱어나 일단 이게 원래 사회학에서도 기본적으로요. 절대 빈곤, 전 세계 하루에 $2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되게 많아. 대표적인 뭐 남수단이랄지 이런 국가에. 거기 제일 문제점이 뭐라 했냐면, 내가 그래서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보면 애를 끌어안고 있는 분이 여성이라고. 여성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고, 문맹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뭐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겠어? 성평등이 안 이루어져 있다니까. 되게 성평등이 안 이루어지고, 문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피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개념 때부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성의 인권 향상 이런 데 관심 갖고 있다. 롤스 칭어가. 성평등. 그리고 경제적 지원. 롤스의 경제적 지원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했지. 롤스가 아무리 정치문화 개선한다 하더라도 막 아사 직전으로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Do you know democracy 막 이러고 있으면 막 법규 한다 했잖아. 빵 줘라 빵. 경제적 지원 필요하지. 단 올해 수특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6평 때 경제적 지원 필요하댔지, 롤스가. 그럼 롤스는 해외 원조 방법으로 자금 투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봤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거든. 왜? 돈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연결고리야. 우리가 6평에서 멈출 게 아니잖아. 6평 못 봤어도 괜찮아. 수능을 잘 봐야지. 그럼 나는 어떤 걸 반성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잖아. 계속 연계규제, 기출, 그걸 토대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6평도 이제 기출이 됐으니까. 근데 그 혼자 하기 힘드니까 들어와서 들으라고. 친구 듣고 있을 때 나만 미안하다. 마이웨이 막 하지 말고. 해원조 개념하고 다수의 명 이건 내가 진짜 보여주려고 갖고 왔다. 이거 내가 사회 모고에 냈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 때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연계규제를 미친 듯이 본다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보고 있다 보면 뭐야 이거 올해 처음 나왔네. 처음 나왔으면 낼 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롤스 노직 문제에서도 세금 노직한테 과세 정책 할 수 있다니까. 2024 수특에 나왔어.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과세 할 수 있다. 롤스 노직 공통. 그리고 2024 9평 때 냈던 거야. 둘의 공통점으로. 그리고 그 당시 수능 완성에다가 그럼 그 내용이 뭔데? 국방 치안. 그게 올해 다시 나온 거고. 기출 연계 봐봐. 수특 나왔고 9평 냈고 수완이 보완해줬고 이번에 또 냈고. 그런데 그걸 알면 그거 낸 다음에 연계교재 빼고 원전 자료
아, 이거 내가 파이널에 한번 냈었네. 예전에도. 원초 입장에서 확률 계산은 안 돼. 이건 조금 이제 평가에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파이널까지 갔으면 이거 알려줄 수 있었거든. 맨날 이야기 내가 하니까. 모고에도 한 번 넣었고. 확률 계산하려면 알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최소 수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을 얻게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이거 헷갈리니까 내가 기억을 했지. 선생님 어떻게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 얻어요? 최대 수혜자가 얻지? 그래서 내가 그 말도 했잖아. 롤스 원전에 최대 수혜자라는 표현이 없다.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 얻는 건 숫자로도 이야기했잖아. 사회 구성원이 XYZ 있을 때 XY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D1, D2가 있을 때 XYZ가 마이너스 5, 10, 100 받는 국가가 있고 6, 7, 8 받는 국가가 있다. 분배 방식이. 그럼 이 분배 방식을 원초적 입장, 오리지널 포지션에서 선택할 때 최소 수혜자 X가 됐을 때 마이너스 5하고 6 중에 뭐가 최대 이익이야. 이걸로 이해하라 했잖아. 다른 말 여러분 또 헷갈릴까봐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 얻는 건 최소 수혜자를 어떻게? 그렇지, 내 강의 들은 사람. 종자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다. 그거 들었으면 진짜 생일 풀다가 막, 와, 이건 진짜 뭐, 어떻게 이런 문장들이 나온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보면 연계규제 이게 있길래 올해 처음으로 국제연맹이 여러 개가 되면 전쟁 상태 초래한다. 있어, 올해 수특에. 그랬더니 이게 내가 냈던 이번 모고고 이게 지금 6평이잖아. 평화연맹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게 한다 했잖아. 연맹이 착각하는 거지. 연맹이 많아지면 막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 연맹 되게 많잖아. 뭐. 유엔도 있고 뭐. 혼자 막 생각하는 거지. 막 나프타부터 막 아세안까지 시작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영국 평화 실현될까요? 그건 너만 해서 그게 뇌피셜이야. 응? 오피셜로 가야지. 오피셜로. 이거는 또 내가 윤사에 됐네. 주권국가 개념이라고. 몇 번 말해요 지금. 몇 번. 결국 연계교재, 기출 플러스 강의를 잘 따라와라. 방금 얘기했던 최소의 큰 이익, 확률 계산하기가 안 된다. 윤사는 봤더니 그 주희하고 왕수인에서 완전한 암, 왕수인한테 완전한 암은 양지죠. 근데 완전한 암에 이르기 위해 그 문제도 그래. 평가원이 처음 문제 내다 보니까 나머지 선지 맹자 방구방구 구방심에다가 존양성찰 섞어놓고 나머지 니은 디귿 알려주려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완전한 암을,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참된 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밥 먹는 거 생각하지 말라 했지. 진지, 참된 암, 완전한 암. 그걸 이제 주희는 지지라고도 하거든. 지극한 암.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경물해야 된다. 근데 그 완전한 암으로서 양지가 여기 있어. 이게 왕수인이라 했지. 양지가 완전한 암이면 왕수인. 주의는 양지가 선선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 더해야 되는 거고 그 문제를 이제 알려주려고 냈던 거고 핵심은 불교에서 천태종이 나왔다는 거죠. 처음으로 교종 16번에서 교종은 교과서 5종 교과서 중에 1종 교과서에서 뭐라 설명하냐면 이거는 내가 교과서 검증했잖아 평가에서 점수 입장이에요. 점수 입장. 이거 나오면 얘는 점수야. 돈수가 아니라 점수. 천태산 지이스님. 그래서 내가 잘 때 한번 교종을 다시 한번 분석을 더 해드릴게요. 그때 니을선지는 어렵죠. 현상은 공하나 그 이면의 법칙성도 실제한다는 실제하지 않고 공한다 그 뜻이지. 공한다 그냥 그거를 출제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점진적 수행 없이도 단박에 깨닫는다. 이걸 동그라미 치고 고정된 실체 지워버리면 니은을 지워가지고 최후의 수단을 쓰라 했잖아요. 처음 이 교정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이사야벌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벌림 문제 7번에서 어려웠겠지만 제시문 안에서 이미 헷갈린 사람도 있어. 이사야벌림이 진정한 자유를 생각하는 건 소극적 자유. 그리고 적극적 자유 같은 것들은 막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막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막 칸트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이 바로 적극적 자유야. 그래서 니은선지의 적극적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니을선지가 되는 거지. 국가의 개입은. 그래서 위에 네 번째 줄에 뭐라 써있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적극적 자유인데 그 다음 줄.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준다. 이 자유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함으로써 그 다음 때문에 이제 니은 고른 사람도 있을 거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건 이사야벌림은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적극적 자유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일 제가 바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할 텐데 윤사에서 뭐 칸트도 그렇고 칸트 예직에 또 나왔죠. 그 칸트 문제에서 기출이잖아.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는 신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윤사에서 또 아퀴나스 입장 옳고 그르다의 구분은 동물한테 하는 게 아니죠. 동물이 막 자기 보존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강아지, 그른 강아지 막 이렇게 옳고 그르다. 강아지도 자기 보존을 실현하면서 선실현하고 있지.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근데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잖아. 그것도 이미 기출이잖아요.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는 사람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앞으로 분석해드린다 했죠. 자제력 없는 사람은 반쯤 나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종의 상태는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다 놓아버린 건 아니야. 그건 고쳐질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후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제력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제력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겠지. 근데 자제력 없는 사람은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언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의지의 나약함, 아크라시아 개념 때문에 이걸 실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언가 알고는 있기 때문에 고쳐질 가망이 있고 후회할 줄 알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냐면 반쯤 나쁜 사람이에요. 대다수 여러분들이 거기 상태에 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꿀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후회했잖아. 후회할 줄 알고 고쳐질 가망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라이브를 듣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최고라고 생각해. 왜? 이 시간에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지 않잖아. 응? 이 시간에 내가 강의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평, 9평 끝나고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대치동에 이런 데 돌아다녀보면 술집에 애들이 꽉꽉 차있다. 욕하고 있겠지만 마셔! 오늘을 끝으로 수학 막 신발 막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국어에 왜 칸트가 막 하면서 생윤 뭐 다수의 연맹 있다는 게 어딨어? 누군가 또 내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김주희 언제 그런 거 말했어? 다 말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후회할 줄 알면 돼요. 후회할 줄 알면 고쳐질 가망이 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성하시고 내일 제가 해설 강의 찍으면 해설 강의 잘 들어보시고 해설 강의 때 또 이제 이야기 꼼꼼히 해드릴게요. 이 문구가 어떻게 재해석돼서 출제가 될지.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고 6평 끝났으니까 9평 수능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커리큘럼 꼭 잘 보시고 캐스트 찍으면 거기에 이상한 댓글 이런 것만 달지 말고 댓글 잘 달면서 따라오시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6평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커리 때 그리고 해설 강의 때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6평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훈이 형 큐!